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인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법정 상속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차는 상속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순위, 그 다음에 비율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의 개념과 관련해서 결국 용어가 중요한데, 피상속인은 쉽게 말하면 죽은 자, 즉 망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제가 피상속인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가 아니라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DNA를 물려받는 사람을 우리는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손자녀 이런 사람, 즉 아래로 먼저 내려가거든요. 먼저 내려갔을 때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으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DNA를 물려준 사람이 직계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DNA를 공유하는 사람, 나의 형제 자매들이 3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촌 관계, 그리고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 순서로 나의 상속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1, 2순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순위가 되는 건데,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고요. 다만 배우자 지분은 50%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제 상속인들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상황 1번.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망인입니다. 이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얼핏 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줄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 1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자녀 1, 2, 3가 직계 비속, 즉 이 돌아가신 분의 DNA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아내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직계 비속과 존속일 경우에는. 그래서 상속인은 자녀와 아내가 되고, 다만 이때 비율만 아내를 50% 가산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상속인들이 되는 거죠. 아내와 자녀 1, 2, 3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 아내와 자녀 1, 2, 3는 각각 1.5 대 1 대 1 대 1이 되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1.5를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러면 3이 되고 1은 2가 되고 해서 3, 2, 2, 2.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하면 9가 되거든요. 그래서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분의 3은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아내와 자녀 1, 2, 3가 되는 것이고, 상속지분 비율은 3분의 1,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자녀 1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한 겁니다. 이때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제가 직계 비속이 있는지, 즉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했죠. 근데 이 자녀에게는 표시된 직계 비속이 별도로 없죠. 그럼 어디로 올라가느냐, 직계 존속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DNA를 물려준 사람, 즉 여기서는 그림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이 자녀에게 DNA를 준 직계 존속이 되는 거고, 제일 가까운 직계 존속인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어머니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상속을 하게 되니까 각각의 상속 지분 비율은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상황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상속 지분이 되느냐,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마치 이 아내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막 탓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너는 아무 권리도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DNA를 물려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도 동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아내에 있어서는 50%를 가산을 해주니까 1.5 대 1 대 1이 되고, 다시 2를 곱해서 3 대 2 대 2가 되고, 분모를 구하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 4를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A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결혼을 한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1, 2, 3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망하신 분, 이 남편의 DNA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비록 전처와의 사이에 난 자녀이긴 하지만 이 자녀 A에게는 이 사망하신 분, 이분의 DNA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녀 A, 그리고 자녀 1, 2, 3, 그리고 현재의 배우자인 아내, 이렇게 상속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비율은 아내가 1.5, 자녀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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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기 때문에 3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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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고, 분모를 구하면 11분의 3, 나머지는 각 11분의 2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처와의 사이에 이 남편이 자녀 A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현 아내가 사망을 한 거예요. 이때 상속 지분은 각각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내의 DNA를 받은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이때는 그냥 자녀 1, 2, 3만 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다르게 작동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을 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친양자는 그 사람들 사이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요건이 필요 없이 친양자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처와의 사이에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이혼이 아니라 전처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자녀 A를 데리고 살아가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즉 남편의 자녀를 뭘 만들 수 있느냐? 친양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 내가 낳은 자녀로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자녀 A, 자녀 1, 2, 3가 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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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고 3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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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돼서 11분의 3, 나머지는 각 11분의 2씩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직계 비속들인 자녀 1, 2, 3와 현재의 배우자인 남편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1.5대 1대 1대 1, 3대 2대 2대 2가 돼서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법정 상속인을 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떼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라든가 재적등본, 그 다음에 기타 서류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1순위 법정 상속인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순히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구두로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한 법정 상속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보험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